요트 관련 용어를 이해하고 육상에서 해상으로 요트를 타고 나아가기와 들어오기, 캡사이즈 시 복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주요한 수업 목표임. 삼 3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는 여러분들 좀 안전과 관련된 거, 그리고 선체 유동에 대한 거, 움직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범장을 통해서 물 위에 나가서 배가 떤 해상으로 나아가기, 그 다음에 들어오기, 그리고 요트 항해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요트 용어와 관련된 거, 개념 정의를 하는 순으로 해서 총 5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에 나가면 우리가 그 띵기보트하고 킬보트가 있다라고 했죠. 띵기요트, 킬요트. 자, 그래서 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이 밑에 대가보드가 큰 게 있고 일체화되어 있고, 이 밑에 벌브, 나부로 된 것들이 있는데, 배의 크기에 따라서 이 무게는 한 400kg에서 500kg 되는 이 무게 추가 달렸습니다. 이 추를 통해서 배가 이렇게 해도 킬보트는 뒤집어지지가 않는데요. 우리 세일보트들은 이게 벌브 킬이 없기 때문에 배가 탁 뒤집어지면 대가보드가 이렇게 떠가 있습니다. 이게 떠가 있으면 항상 해상에서 바람을 등지고, 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연을 마주쳐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바람을 등 뒤로 해서 바람을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제 등 뒤에 바람이 온다라고 하면, 분다라고 하면, 데크 위에 발을 걸고 대가보드를 눌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일을 세워서 푸스트랩 벨트를 잡고 올라가서 다시 항해를 범주를 하면 됩니다. 자,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띵기전은 물색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죠? 이걸 우리가 캡사이즈라고 합니다. 혹자들은 캡사이즈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캡사이즈? 캡의 둘레, 캡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해서 웃은 적들이 있는데, 캡사이즈는 전복되다, 띵기요트가 뒤집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캡사이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집어지면 복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좀 두려워한다는 게,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교수님 저는 수영을 못해요. 이거는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은 부력체, 소위해서 라이프 자켓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닷물 자체는 원래 민물에 비해서도 부력이 있기 때문에 라이프 자켓을 입으면 절대로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내 몸은 물 위에 뜬다. 자, 이런 하나의 형태인데요. 외국에서도 이게 대부분 딩기 요트를 처음 접할 때는 대부분 뭐냐면 이 캡사이즈 연습부터 먼저 합니다. 바다에서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하지 않으면 교육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링 요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바다, 해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신을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해상에서 배가 뒤집어졌을 때 복원하는 연습을 반드시 개인마다 다 한 번씩 다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뭐 빈번하게 뒤집어지지만 세워서 바로 타고 가면 된다. 나는 물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시면 아마 자신감이 생길 거고, 러더 블레이드를 이렇게 방향타죠, 그죠? 조타를 잘만 하게 된다면, 블레이드만 잘만 조절한다면 세일의 바람을 받아서 배가 나아가는데, 빠른 속력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목표물을 이렇게 라운드에서 돌아오는 거, 올라가면서 방향 전환, 마크 라운드에서 내려오면서 방향 전환하는 거, 이런 동작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선체의 유동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일링 요트에서는 통상적으로 움직임의 형태는 배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롤링이라 하고, 배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피칭이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선박이 화물을 적재하게 되면 배가 앞뒤로 좌우로 앞뒤로 해서 위아래로 막 이렇게 6가지 차원에서 배가 막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 보면 제일 윗부분, 왼쪽 윗부분을 보게 되면 스웨이라고 되어 있죠. 스웨이. 스웨이는 배가 이렇게 되면 배가 좌우로 이렇게 선체 자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가 빠른 속력으로 갔다가 딱 섰을 때 쭉 갔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이 많이 만재를 하게 돼서 화물을 많이 실으면 속력을 가다가 갑자기 앞에 암초가 있다면 급 브레이크를 걸겠죠. 그러면 배가 바로 쭉 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요동치는 현상을 우리가 서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상에 나가게 되면 갑자기 이제 너울성 파도가 옵니다. 큰 파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해상에서 배가 너울성 파도에서 올라갔다가 파도에서 툭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현상을 우리는 이제 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딩기 요트도 여러분들 파도가 많이 치면 먼바다에 나가면 이렇게 히브 현상이 이렇게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잉 현상인데요. 요잉 현상은 배가 어떤 지점에서 이제 라운드 회전을 돌아갈 때 보면 금방 바로 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축은 바우 축은 그대로 있고 뒤에 스톤 부분이 이렇게 딱 돌아가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잉 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배가 앞뒤로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피칭이라고 하고 배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롤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딩기 요트에서는 통상적으로 피칭과 롤링에 대한 밸런스만 잘 잡으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이 롤링 밸런스는요, 좌우 밸런스인데요. 기본적으로 바람이 세게 부느냐, 약하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스키퍼가 풍압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이 적게 불었을 때에는 크루가 반대쪽, 스키퍼하고 반대쪽에 앉아서 힐을 잡아줘야 됩니다. 소위 해서 마스트를 크루 쪽으로 기울여서 바람이 인위적으로 들어오게 해서 양력의 효과를 좀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마스트를 기울여주는 동작, 한쪽으로 힐을 실어주는 동작을 크루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이 너무 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루에게 야, 너 반대쪽에 같은 트랙에 와서 앉아라 라고 해서 롤링 밸런스를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칭 밸런스는 뭐냐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2인 1조로 여러분들이 해상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자, 크루의 몸무게가 80kg, 스키퍼 몸무게 60kg다 라고 하면 앞부분이 크루가 더 무겁겠죠? 그러면 배가 나가면서 선수가 자꾸 물속에 쑥쑥 깔아앉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스키퍼가 야, 크루 스톤 쪽으로 좀 더 뒤로 내려와. 그 다음에 스키퍼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톤 쪽으로 더 깊게 해서 바우가 약간 들려지는 현상으로 해서 피칭 밸런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 밸런스는 이 데크에서 바람이 적게 불 때, 많이 불 때 스키퍼는 이제 하이킹 아웃 스트랩이 있습니다. 풋벨트에 발을 걸어가지고 힙을 밖으로 내서 기울어진 마스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이킹 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가 약간 마스트가 기울어지는 형태로서 항해 범주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좀 편하고 쾌적한 그런 세일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선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세일링 요트하고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조선공학적으로 보면 이 상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모든 배를 만들 때는 안티 롤링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배가 물건을 실어서 만재를 해서 항해를 하다 보면 배는 가급적이면 움직임이 적어야 되거든요. 큰 배든 작은 배든 간에. 특히 이제 사람을 구조하는 그 레스큐 선박들 같은 경우는 해상의 악천후 상황이거든요. 악천후 상황에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안티 롤링 밸런스라고 소위 해서 여러분 자이로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균형 밸런스를 잡아주는,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이 자이로를 실어서 안티 롤링을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성의 어떤 그런 선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빌지킬이라고 해서 이 중간에 그 선박 흰색의 어떤 사진을 보게 되면 양쪽에 킬이 2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배의 밸런스를 보다 더 잘 잡아주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2개 정도 해가지고 배의 흔들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선박을 이렇게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자이로인데요. 이 자이로를 큰 선박 또는 작은 선박에 이렇게 넣음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좌우 롤링 밸런스, 피칭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자이로가 되겠습니다. 안티 롤링 밸런스, 그 다음에 빌지, 킬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롤링 밸런스, 피칭 밸런스를 또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장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해상에, 바다에 나가야 되겠죠. 트레일러에 이제 배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명이 이제 2인 1조가 되겠죠. 배를 운영하는 사람을 스키퍼, 그 다음에 스키퍼를 도와주고 집 시트나 기타 힐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을 이제 크루라고 했습니다. 자, 스키퍼와 크루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런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해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 뭐냐라면 각종 내가 범장했던 것들이 해상에 나갔을 때 작동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데가보드는 마스트에, 시트에 쇼코드가 묶여져 있는가, 그 다음에 러더 블레이드는 예를 들어 트래블러 시트 밑에 잘 고정이 되어 있는가. 자, 그럼 해상에 나갔었을 때는 러더 블레이드를 90도에 있던 것을 90도로 직각으로 내려서 조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기 스키퍼와 크루는 해상에 나가기 전에 배의 범장 상태가 완전하고, 그 다음에 물마개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물마개가 열려 있으면 해상에 두 명이 타면 배 속으로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나 없나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물마개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가야 줘야 되겠죠. 그러면 2인 1조가 돼서 한 사람은 선체를 잡고 한 사람은 트레일러를 잡고 물속에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어서 스키퍼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크루는 트레일러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고 스키퍼는 배를 잡고 있어야 되겠죠. 이 스키퍼는 배를 잡고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바람을 등지면서 배를 타고 밖으로 나아가기 위한 런칭을 하기 위한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뭐죠? 스키퍼는 들어가면 러더 블레이드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것들을 시트를 풀고 러더 블레이드를 물속에 넣어서 배가 익스텐션을 밀었을 때 배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러더 블레이드를 왼쪽에 제일 밑에 있는 그림처럼 90도로 러더 블레이드를 내리고 클리트를 해야 됩니다. 러더 블레이드가 올라오지 않도록. 러더 블레이드가 물속에 90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와 버리면 좌우로 방향 전환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90도에 서 있던 것을 90도로 내려서 클리트를 내서 잠금 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먼저 스키퍼가 타고 이제 크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배 밀면서 왼발 올리고 배 밀면서 타라고 합니다. 타면 이제 배가 팡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세일에 바람이 들어올 거예요. 배가 나아가면서 크루는 어떻게 됐으면 크루는 데가보드를 배 밑으로 밀어 넣어야 되겠죠. 그죠? 넣어서 배가 풍하로 밀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크루는 앉자마자 스킵하고 반대편 쪽에서 세일의 바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스트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질 수 있도록 무게 체중을 실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이트 쪽으로 나가서 해상으로 나갑니다. 해상으로 나아가서 어느 정도 세일링을 하다가 이제 다시 육상으로 해서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랜딩을 해야겠죠. 런칭을 하고 랜딩을 해야 되겠죠. 나가고 와야 되는데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가장 가까이 오면 크루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스키퍼는 항상 익스텐션, 이 조타를 하죠, 그죠? 익스텐션을 잡고 있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럼 크루는 데가보드를 쑥 뽑아서 해상에서 육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일련의 동작을 해야 되고, 데가보드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데가보드가 밑에 콘크리트의 바닥에 걸려서 배가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제 크루가 내려서 바우 부분을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스키퍼도 역시 뭘 해야 됩니까? 러더 블레이드를 이제 올려야 되겠죠. 올리고 트레일러를 밀어 넣어서 트레일러 위에 배를 올리고 육상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일련의 런칭, 그 다음에 랜딩에 대한
타고 나가기 타고 들어오기에 대한 그런 일련의 동작은 다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밑에 부분 선체와 리깅 부품, 리깅 종류죠, 그죠? 이 부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에 나아가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고 하게 되면 용어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용어나 명칭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한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체의 앞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앞부분을 우리가 바우라고 했습니다. 바우.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뒷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스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앞부분을 바우, 뒷부분을 스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몇 피트다라고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배턴은 세일이 있습니다. 세일이 두 장이 있습니다. 한 장이 있고 두 장이 있는데 이게 마스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명칭이 우리가 러프라고 했습니다. 바깥 부분을 우리가 리치라고 했습니다. 리치 부분을 자 이렇게 텐션을 주기 위해서 가늘고 긴 나무나 플라스틱 얇은 막대기를 끼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펄럭펄럭거리면 양력 현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람이 들어와서 일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턴을 넣어서 양력 현상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배턴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 배턴을 넣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포켓이 있어야 되고, 그죠? 도태 어떤 리치 부분에 보통 이제 배턴을 넣어주는데 이 배턴은 3개에서 4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일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주머니에 배턴을 넣어서 포켓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파란색 세일의 밑부분의 텐션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것, 풋 부분에 텐션을 해주는 것이 고정시켜 주는 것이 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붐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붐을 돛대에 연결하는 와이어나 짧은 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빔이라고 했죠. 배의 폭의 좌우 부분, 스타보드와 포트 사이에 선체의 넓이 폭을 우리는 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 폭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때 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샤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까 로프나 시트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했죠. 이게 풀려지게 되면 잠금명치가 풀려지면 해상에서 아주 난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로프나 시트를 연결하는 고리가 샤클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센터보드라고 했는데 대가보드와 센터보드의 형태는 뭐냐면 센터보드는요 이렇게 배럴 선체를 만들 때 보드 자체를 일체화시키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가 풍화로 좀 적게 밀리기 위해서 선제 부분들을 이렇게 약간 둥글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대가보드는 뽑았다 꽂았다를 할 수 있고 센터보드는 이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드가.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우현에서 바람을 받아 좌연을 펴진 상태를 스타보드 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앉는 것을 스타보드 택, 왼쪽을 포트 택이라고 하죠. 그죠? 스톰지구라고 하는 것은 해상에 나갔을 때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을 때 세일에 작은 세일이 있습니다. 악천후시에 사용하는 세일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은 뭐냐 하면 메인 세일과 집 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세일이 아닌 보조 세일을 우리는 집 세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슬롯 이펙트는 세일에는 보면 요트에는 이렇게 집 세일과 그 다음에 메인 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세일에 바람을 보다가 그 다음에 메인 세일로 옮겨지는 데에서 집과 메인 사이에 어떤 틈이 이 틈을 이제 슬롯이라고 합니다. 이 슬롯을 통과하는 바람의 속도가 빨라져서 요트의 추진력을 더 크게 하는데 이것을 슬롯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슬롯 이펙트를 크게 해야만 배가 속도, 추진력이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버라고 하는데 돛이 펄럭이는 것을 말한다. 노고전에 들어갔을 때 세일이 벌럭벌럭거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건 전진력이 없다. 노고전이다.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는 세일에 바람을 받아서 양력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추진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는 이제 돛을 조절하는 거. 아까 줄이라고 했죠. 로프라고 했죠. 그것을 시트라고 했습니다. 메인 시트의 풍압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우터 시트의 어떤 바람의 양을 또 조절하기도 하죠. 자, 집 시트는 메인 시트가 있고 집 시트, 집 세일에도 보면 시트가
달려 있는데 지부 돛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줄을 우리는 집 시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카타마란 설명드렸죠. 그죠? 선체가 하나인 것을 모노홀, 두 개인 것을 우리가 카타마란이라고 했죠. 단동선, 상동선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선체가 두 개인 것을 우리는 카타마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캠버죠. 세일이 바람을 받지 않고 일직선 상태가, 그래서 펄럭펄럭이는 것을 우리가 시보라고 하는데, 여기처럼 세일의 형태가 이렇게 라운드여서 양력을 받아서 바람이 이렇게 도톰하게, 세일이 도톰한 그 공줄 모양을 우리는 이제 캠버라고 하죠. 그 다음에 클리트는 시트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인데 고정식 클리트가 있고 캠 클리트가 있습니다. 배에 보면 러드 블레이드를 또 고정시키는 그 클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홀 시트도 클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세일의 러프 부분을 또 고정시키는 고정식 클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나 헬리아드를 묶는 부품을 클리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콕핏이라고 하는 것은 소형 요트에서 사람들이 타는 장소, 사람들이 앉는 곳을 이제 콕핏이라고 합니다. 배 부분에 보면 승선원 또는 승정원이 이게 뭐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콕핏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루는 아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윗부분을 헤드라고 했고 앞부분을 태그라고 바깥 부분을 우리가 했을 때 클루라고 했습니다. 테크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러프라고 했고 푸치라고 했고 리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헬리아드는요, 우리가 그 세일을 이제 끌어올리는 하나의 끌어올릴 수 있는 줄인데요. 우리 등기 같은 경우는 세일을 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루브 방식입니다. 끼워 넣는 방식인데, 마스트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같은 경우는, 크루즈 요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일을 걸어가지고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끌어올릴 때, 세일을 끌어올릴 때 쓰는 줄을 헬리어드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핑인데요. 이거는 해상에 나갔을 때 갑자기 강풍이 바람이 불죠. 그래서 어떻게 세일의 면적을 줄여서 우리가 범장을 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축범이라 합니다. 세일의 면적을 줄여서 우리는 세일을 조정하자라고 할 때 리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리헬럼은요, 요트 선수의 부분이 풍하 쪽으로 밀리는 현상이에요. 풍하 쪽으로. 이게 러프 부분에 바람을 많이 받아서 선수가 풍하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이제 리헬럼이라고 하고요. 리워드는 바람이 불어왔을 때 불어오는 것을, 풍상인 것을 윈드워드라고 하고 풍하를 우리가 리워드라고 합니다. 자, 풍상에서 풍하로 불어가는 것을 우리가 리워드라고 합니다. 그걸 풍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리칭은 뭐냐면 바람이 불어왔을 때 불어오는 방향에서 가로질러 가는 것을 우리는 리칭이라고 합니다. 옆바람을 받아서 가는 것. 그 다음에 리웨이는 뭐냐 하면 앞에 대가보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불어왔을 때 풍하로 계속 떠밀려 가는 것을 우리는 리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러핑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선수가 풍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물은 저 위쪽에 있는데 자, 목표물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수를 풍상으로 돌려라 할 때 쓰는 용어가 러핑이라고 하고요. 너무 풍상으로 돌리니까 다시 배가 노고전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노고전을 벗어나기 위해서 배를 풍하로 떨어뜨려라 라고 할 때 쓰는 의미가 bearing away. 그 다음에 레이팅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적은 배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배들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배마다 계산식을 설명을 부여해서 계산을 해서 핸디캡을 부여해 가지고 측정 공식에 값을 내 가지고 레이스에 참가하는 하나의 형태를 우리는 레이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범주를 풍상 범주라고 하고 바람이 불어왔을 때 방향 전환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풍하 범주라고 합니다. 런이라고 하죠. 그래서 풍하로 내려오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을 이렇게 자이빙이라고 하고 풍산으로 올라가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을 테이킹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테이킹을 통해서 크루즈 홀드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가로질러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빈 리치 코스라고 하고, 바람을 받아서 뒷바람을 받으면서 자이빙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풍하 범주 또는 리칭 또는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랭캐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합에 나가면 여러 배의 배가 시합에 나가죠. 그러면 위에 배 바람이 윗바람을 받는 거, 중간 바람은 거, 밑바람을 받겠죠. 수많은 배들이 쭉 가다 보면
위에 있는 배는 바람을 받아가 배가 빨리 나가는데 밑에 있는 배들이 위에 있는 바람을 다 받아서 바람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풍상의 위치에서 풍화정으로 불어가는 바람을 차단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블랭키팅이라고 합니다. 소위 해서 바람을 막고 풍화 쪽에 바람을 적게 가게 해주고 풍화보다 풍상에 있는 배가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형태를 우리는 블랭키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트는 우리가 스키퍼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큰 배에서는 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크루는 뭐냐면 선원이랍니다. 그래서 집시트나 스피니커를 다루는 사람, 그죠? 보조 세일을 다루는 사람을 이제 크루라고 하죠. 그 다음에 풍상, 윈드워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윈드워드. 아까 위헬름, 웨더헬름이 되는데 타다 보면 세일에 풍상으로 선수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웨더헬름이라고 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위해서 요트의 한 종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어스턴이라고 하는 건데, 클리어스턴은 뭐냐면 이제 배는 풍상정과 풍화정인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척의 요트가 하셨을 때 앞에 있는 배가 있고 뒤에 쳐져 있는 배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배를 따라가기 위해서 뒤쳐져 있는 배를 클리어 스턴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배가 뒤에 있는 배가 있을 때 앞서가는 배를 클리어 헤드라고 합니다. 테일 트림은 바람의 풍압량을 조절하는 것을 세일 트림이라고 하고, 보트 트림은 롤링 피칭, 그죠? 롤링 밸런스, 피칭 밸런스를 잘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트 트림이라고 하죠. 세일 트림은 돛을 조절하는 거고, 보트 트림은 좌우 밸런스, 앞뒤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프로포 코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합니다. 크로스 홀더 가기 위해서 최적의 코스입니다. 다른 쪽에 어떤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요트가 편안하게 가급적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임의의 코스를 프로포 코스라고 하고,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